이번에는 2023년 5월에 출제되었던 코리안 A 랭릿 페이퍼 2 기출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타임 5분 동안 학생들은 하나의 질문과 두 편의 문학 작품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에 어떤 작품을 대입해야 질문에 보다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지, 유사점과 차이점이 골고루 나올지, 또 두 작품을 비슷한 분량으로 언급할 수 있을지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1번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이 문학의 어떤 측면에 대해 묻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문학의 교훈적 기능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문학은 쾌락적 기능과 교훈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교훈적 기능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독자들의 인생에 의미 있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목적문학에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문학의 교훈적 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기술한 다음 어떤 문학 작품들을 사용할 것인지 분명히 언급해줍니다. 여기서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과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에 맞춰 두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오만과 편견은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여 결혼에는 감사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제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역시 물질적 풍요에 따른 당시 미국 사회의 탐욕과 타락에 도전하여 순수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제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이제 본론을 어떻게 구성해야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을지를 설계합니다. 분명 많은 문학 작품들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증명하려니 왠지 막막합니다. 저는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작가가 갈등을 통해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고 결말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주제로 완성하면서 사회적 통념에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선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본론 1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1에서 두 작품이 당시 사회적 통념을 제시한 방법을 비교 대조합니다. 오만과 편견에서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반동인물인 드버그 영부인과 조연인 콜린스와 샬럿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반동인물인 톰 뷰캐넌과 조연인 데이지와 조던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작품에서 이 인물들이 전형적인 인물로서 당시 사회적 통념을 잘 보여주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통념을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여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결론 1에서는 두 작품 모두 반동인물과 조연을 통해 당시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유사점이 되겠습니다. 본론 2에서는 두 작품이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한 방법을 비교 대조합니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주동인물인 엘리자베스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주동인물인 개츠비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두 작품에서 주동인물이 개성적인 인물로서 당시 사회적 통념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장면을 인용하고 분석한 다음 소결론 2에서는 두 작품 모두 주동인물이 사회적 통념에 반대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사점이 되겠습니다. 본론 3에서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면, 즉 절정 장면을 인용하고 분석하여 그것이 당시 사회적 통념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도전임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소결론 3에서는 두 작품 모두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의 갈등을 사용해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사점인데 지금까지 유사점만 3개가 나왔습니다. 만약 본론 4에서도 유사점이 나온다면 감점입니다. 본론 4에서는 두 작품이 결말에서 주제를 완성한 방법을 비교 대조합니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주동인물인 엘리자베스가 승리하고 작가가 결말을 유토피아로 묘사하면서 그녀의 가치관이 그대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위대한 개츠비에서는 주동인물인 개츠비가 패배하고 작가는 화자인 닉의 시점을 이용해 개츠비가 죽은 뉴욕을 디스토피아로 묘사하면서 그의 가치관을 주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작품의 결말을 구체적으로 인용한 다음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완성하고 있는지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결론 4에서는 오만과 편견은 해피엔딩을 통해 위대한 개츠비는 새드엔딩과 화자의 역할을 조합해 주제를 완성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소결론 4에서 차이점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위대한 개츠비에서 화자의 역할을 추가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두 작품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론 1, 2, 3은 유사점이, 본론 4는 차이점이 나왔습니다. 두 작품을 비슷한 분량으로 언급했다면 본론에서 두 작품을 비교 대조했고 유사점과 차이점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론에서 소결론들을 재구성하여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결론에서는 소결론 1, 2, 3, 4를 반복하되 오만과 편견과 위대한 계집으로 나누어서 재구성합니다. 즉, 먼저 오만과 편견에서 당시 사회적 통념의 제시, 새로운 가치관의 제시, 절정, 주제를 완성한 방법을 언급해준 다음 다시 위대한 계집에서 당시 사회적 통념의 제시, 새로운 가치관의 제시, 절정, 주제를 완성한 방법을 언급해줍니다. 그러면 페이퍼 2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무리입니다. 두 작품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언급하며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론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질문의 진술은 매우 타당하다고 언급하며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